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 지음. 충격점에 집중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 발 밑에서 발견된다. 100명이 넘는 현자들은 인생을 바꾼 책은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오늘은 모든 걸 좀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라켓도 부드럽게 잡고 공도 부드럽게 치고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완전히 테니스를 포기할지 아니면 정말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치게 될지 이제 곧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코트로 나갔다. 2시간의 연습 동안 로렌조는 네트 한가운데에 막대 빗자루를 세워놓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렸다. 내가 할 일은 수건을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끝도 없이 네트를 향해 공을 날려보냈다. 정확도는 제로였고 팔만 사정없이 아팠다. 잠깐 멈춰요, 팀. 로렌조가 네트를 빙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계속 네트에 걸려서 안쪽으로 떨어지게는 하지 마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로렌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씩씩하게 외쳤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순간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충격점, 포인트 오브 임팩트.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이다.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이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로렌조가 첫 번째 공을 던졌고 마법처럼 적중했다. 목표 지점, 즉 공이 날아가는 지점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가 프레임을 바꿔 눈앞에 충격점에 집중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15, 20개의 공이 거의 모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날아갔다. 와우,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로렌조가 풍차처럼 팔을 빙글빙글 돌리며 계속 공을 던졌다. 그는 활짝 웃으며 사이드라인을 향해 소리쳤다. 그곳에는 짐이 있었다. 박사님, 팀 좀 보세요. 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대단하군요. 계속해서 공은 물 흐르듯 날아갔다. 충격점에 집중할수록 게임은 저절로 알아서 진행됐다. 갑자기 팔꿈치 통증도 줄어드는가 싶더니 5일에 걸친 훈련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정말 굉장했다. 빅 퀘스천의 함정.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끔찍한 질문이다. 이번 테니스 서브는 어떻게 넣을까? 스타벅스 줄이 긴데 어떻게 하지? 길이 많이 막히는데 다른 길은 없을까? 자꾸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질문이다.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이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늘 의심하는 삶을 살았다. 대개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물론 정교한 계획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자유로워진다. 곧장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난다.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 패튼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수는 무대를 망쳤을 때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기껏해야 예전과 다른 길로 나가면 그뿐이다. 그 다른 길 위에서 종종 더 나은 삶을 발견하기도 한다. 베스트셀러 휴먼스 오브 뉴욕을 집필한 사진작가 브랜든 스탠드는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네트 위에 걸려있는 수건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라. 그 같은 강박적인 목표가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공 위에 시선을 집중한 채 감각을 익히고 필요하면 조정도 한다. 그러다가 진정 원하는 게 수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며 깨닫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임은 언제나 그렇게 진행된다.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 정의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이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애쓴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방식, 초점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끈질기게 매달리지 말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구심이 들 때마다 뻔히 보이는 곳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껴라. 모든 것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며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새로운 길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괴상해 보여도 자신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정답은 없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